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 해주실 1부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JYP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박진영 정치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뉴스다이브 첫 출연이시고요.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특히나 지금 한겨레 내부 제작진들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불러도 될 것이냐.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뭐 방송 전에 짧게 언급하셨는데 뉴스다이브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네. 됐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충분합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고현준 씨가 평소답지 않게 오늘 수트를 좀 차려입으세요. 예. 맞아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오전 일정이 중간에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네. 예, 미안합니다. 네. 이게 제 작업복이니까요.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아니 매부쇼에 자주 출연하시니까 네. 매부쇼에서 최욱 씨가 늘 하는 말이 그 넥타이 맨 사람들 비판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오늘 공교롭게 저희 남자 출연자 3명이 다 넥타이 매고 그러시네. 있네요. 오늘 예. 다 정장을 입으셨네. 아무튼 넥타이를 맸다고 또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편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저희는 여기서 또 따꼼하고 네. 또 매콤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 사형 구형이 있었고 관련 후속 보도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형 이후에 약 90분 정도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었죠. 이 진술에 나왔던 내용들을 오늘 좀 짚어볼까 하는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어요. 기존에 해오던 말들하고 계속 부하 탓하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가 바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놀랍더라고요. 예. 하여튼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냥 궤변 일색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최후 진술이라든지 그 태도라든지 그리고 구형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 12.12 때의 전두환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지금 보도에는 많던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진술을 우리 JYP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냥 헛소리죠. 예. 더 욕을 하고 싶은데 차마 방송이라서 못하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압축적 근대화를 하면서 이 고위 관료들도 압축적으로 암기 과목 잘하는 친구들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 폐해의 결정체가 윤석열이다. 즉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 지검장, 고위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성과 기본적인 인문사회학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단지 암기식 공부 잘했다라는 그 당시에 잘못된 우리의 입시 구조에 의해서 저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해서 저는 저런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구나.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예. 저런 사람이 우리들을 심판하고 있거나 이런 구조 전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후 진술? 일단 이제 보면서 이제 분노 유발을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반성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최후 변론 그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경찰 가족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바로 뒤에 있는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 화가 났던 게 자꾸 아직도 이 계엄,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주호영 같은 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아니 김건희의 매간 매직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에 대해서 본인이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할 것 같아서 김건희 특검 통과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 비상겸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몇 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네. 예. 근데 뭘 아직도 무슨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뭐 국민에게 뭘 알리려고 했다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의 메시지가 없었다. 전두환과의 비교를 얘기하는데 전두환조차도 사과는 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 장미 변호사는 이게 사실 뭐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후진술 90분간 일목요연하게 타이트하게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 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예, 하고 예. 또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이제 끌었다라는 거. 이리 때 운운하고 내가 비상계엄에 어떤 비상벨을 울려서 그나마 어떤 주변을 환기하는 차원의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걸 판사가 어떻게 볼까요? 이건 완전히 패착 중에 패착이다. 자기 어쨌든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원팀으로 김용현 전 변호인들이 난리를 치고 한 기회를 온전히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다라고 장외에서 원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고스란히 윤석열의 피고인에게 마이너스로 참작이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사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선고도 예,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단히 큰 특히나 이거 국사범이에요. 국민들께 사죄 드려야 돼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으면 예. 그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형을 면치 못할 거다. 지금 뭐 구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관심은 선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일단 내일이 1월 16일 윤석열에 관한 첫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수처가 체포를 하려고 할 때 이 체포 방해했다는 혐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겹쳐져 있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등. 그래서 일단은 특검에서 구형을 10년 구형을 한 바가 있고 내일 선고가 뭐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좀 일종의 이 가르마가 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느냐.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 증거를 막 삭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따져보게 될 것인데 16일 선고 그리고 2월 19일에 지금 사형 구형이 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이게 이제 윤석열에게 내려질 선고의 내용인데 16일 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죠.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월 19일 선고는 지금 법원에서 생중계를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일 선고가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10년 구형을 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양형 기준을 넘어선 구형이었어요. 예. 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지금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 인력을 동원을 해서 총이라도 보여줘라. 너네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보다 총도 잘 쏘지 않느냐. 김건희 씨는 이러라고 총 준 거 아니냐라고 막 길길이 뛰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이라는 통상의 범죄에 포섭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주치폭력, 폭행입니다. 예, 술 예. 취해가지고 경찰 때리고 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국가 조직을 자신의 사병화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 본인의 국군 통사권자로서 자기를 지키는 게 온당하다고 불법을 종용했어요. 저 구형에 준하는 선고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징역 10년에 대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리딩 케이스예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볼지 안 볼지부터. 리딩 케이스 이런 표현 좀 멋있네요. 전문 이제- 용어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맞습니다. 폼나는 단어죠. 예, 이게 영어를 쓰면서 하지만 누구나 좀 쉽게 알아볼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예. 너무 또 어려운 거 쓰면은 맞아요. 또 부담 가거든요. 리딩 스펠링 이야기 봐요. 리딩 R L E A D L E A D R E A D 아닙니다. 아니 이거 예, 제가 예, 봤을 예, 때 우리 네. 강펑필 소장님 문제가 아니라 강펑필이 뭐?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예, 겁니다. 그럼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저한테서 늘 혹시 부산분 아니세요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도 아. 존재합니다. 네. 리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기준점이 된다. 네, 예. 그 기준점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유죄가 나오면 내란 사건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사건이 무죄이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모든 사건들이 다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차적인 사건이 먼저 1심 선고가 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를 하게 되면서 판결문이나 여기에서 불법 계엄 당시에 윤석열은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는 순간 2월 19일 내란 재판도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라고 저희가 리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1월 16일에 선고되는 윤석열 이 관련 선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방해에 대한 혐의인데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선고들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되겠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여기에 뭐 당시 이진관 판사가 이제 공소장 변경해가면서까지 주요 임무 종사를 넣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1월 21일에 선고가 되고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 한 명이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2월 12일에 첫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구형은 각각 징역 15년씩 돼 있고 요 사이에 어떤 또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 구형 내용하고 선고 내용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일단 그 한덕수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내란 재판에서 이 특검의 논고에 보면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번 이제 내란 같은 경우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보 윤석열은 또 나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나를 말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내란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당했다라고 하지만 또 본인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 이런 모순 속에 있는 건데 결국에 저는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뻔뻔함이 화가 나는데 아니 본인이 이렇게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부역을 해놓고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에 출마를 하려고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란 세력과 공모해가지고 한밤에 어떤 후보 날치기까지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뻔뻔함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고. 이 당은 확실히 밤에 뭘 활동을 해요. 네, 요즘 뉴노멀입니다. 예. 네, 밤에. 그 한동훈 전 대표 그 징계도 네. 새벽 야밤에. 1시 넘어서 아마 그 보도자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예. 맞아요. 1시 15분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상민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착각을 하냐? 그러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한 게 15년이나 이게 감옥 가야 될 일이야?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법 21조 보면 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 언론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행위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언론사라고 하면 뭐 한겨레도 있지만 그렇죠. 수많은 요즘은 유튜브도 1인 미디어 시대에 다 같이 이게 만약에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면 이 내란이 성공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건 참 그 상상하기 싫은 내용이에요. 뭐 그날 12월 3일 당일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라이브를 했었고 뭐 현장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다른 곳에 계셨던 분들 심지어 제가 본 것들 중에는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걸 중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그냥 단순히 뭐 전기 끊고 물 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사의 그 행위 자체, 언론의 자유 자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법을 그러니까 이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한덕수, 이상민, 윤석열 내란 관련된 선고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1월 21일, 2월 12일, 2월 19일인데 앞서 뭐 리딩 케이스 얘기해 주신 것도 여기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저는 주목하는 게 한덕수 전 총리는 아직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구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불구속 기소가 됐죠.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혹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건 상당히 이 영향이 있는데 구속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가 나온다는 왜냐하면 범죄의 상당성도 어느 단계에서 영장실질 단계에서 인정을 받고 왔기 때문에 무죄 받기가 더 어렵다는 인상이 있고 불구속 기소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넘어왔구나라고 해서 무죄 가능성이 구속 기소됐을 때 조금 더 이제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보다 먼저 나오는데
윤석열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제2인자는 한덕수예요. 심지어는 주의적으로는 내란의 방조. 그러니까 내란을 아예 옆에서 너는 도운 사람이야. 그냥 하달받고 주요 임무 종사하는 걸 넘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예. 근데 저는 한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왜 구속을 해야 되냐면 맞아요. 이게 이제 재판에서 유죄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구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가둬놔야지 증거 인멸이 안 되고 그렇죠. 맞아요. 입 맞추기가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 자체가 일단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요. 예. 단절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구속이 주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있죠. 과거에 검찰이 무도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남발할 때하고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 관련자들 중에서 구속이 안 된 인물들, 뭐 지금 대표적으로 한덕수, 뭐 박성재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들 내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 구속까지 당할 정도는 아니었나 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기는 하겠죠.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법제도 상황에서 자기는 구속 안 당하고 뭐 자신들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도 있을 거고 바깥에서 있는 동안 밖에서 자유롭게 전화 통화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는 동안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천지 차이예요. 아니, 사실.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민 구속 사유와 박성재, 한덕수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박성재가 감옥에 지시 내려서 뭐 준비하라고 했던 거라든가 해외 출국 금지 시킨 내용이라든가 실제로 다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한덕수는 실제로 부책임자 아닙니까? 예. 부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없었으면 불법 계엄이 집행될 수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법원의 영장 심사 권한이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판사에 예. 독점적으로 행사된다라는 우리 사법개혁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024년 12월 3일부터 뭐 지금 만 1년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겪는 동안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씩 둘씩 다 불거져 나오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그냥 놓쳐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